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날씨는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안개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대기가 건조해서 불씨 관리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날은 좋지만 다소 뿌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짙은 안개 소식이 있는데요. 특히 경주는 시정거리가 170m로 시야가 다소 답답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가시거리가 짧아서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출근길에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없어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따라서 불조심하셔야겠고요. 산행을 나가신다면 산불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실내에서는 습도 조절로 피부 보습에 신경을 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은 가운데 선선한 가을 날씨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경주 8도, 포항은 13도로 시작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경주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이 조금 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울릉도 14도, 독도 17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상 대체로 구름 지나는 가운데 동해남부 앞바다는 오전 동안 맑겠습니다. 파도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포근하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홍수로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해 조성하는 유수지는 인위적으로 물을 정화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피시설로 여겨졌는데요. 이러한 유수지가 자연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하면서 주민들에게 새로운 휴식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포항의 한 유수지. 기온 상승으로 인한 녹조류 이상 번식으로 물고기가 폐사했습니다. 이 같은 수질 악화 등의 문제로 유수지 인근은 환경민원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피시설이던 유수지가 자연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생태학습장과 휴식 공간으로 유수지가 개방됩니다. 우리가 너무 이뻐서 엄마 아빠랑 나중에 또 와서 이 공원을 또 와서 재미있게 우리 보고 싶어요. 포항시는 국비와 시비 등 82억 원을 들여 지난 2012년부터 4만 6천 제곱미터의 유수지 조성 공사를 했습니다. 포항시 효자동과 양학동 등 인근에서 흘러드는 빗물 3만여 톤을 하루 동안 가둬 부유물질을 가라앉힌 뒤 형산강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포항시는 청둥오리를 방사하고 시민들이 휴식과 함께 물이 정화되는 과정을 알 수 있도록 안내판도 설치했습니다. 원래 목적의 유수지 역할에다가 생태학습지 또 형산강 수질 개선의 그런 세 가지 효과를 한꺼번에 거둠과 동시에 우리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이 아름다운 우리 이 유수지의 풍광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편 유수지 내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포항시는 유수지의 특성상 수위가 일정하지 않아 시설 설치가 어렵다며 재난 방지가 주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가을철 야생동물과 들쥐 등에 의해 감염되는 발열성 질환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풀속 진드기에 의해 감염되는 쯔쯔가무시는 지금까지 포항에서 1명, 도내에서 31명이 발생했고 들쥐의 배설물 등에 의해 감염되는 유행성 출혈열도 도내에서 10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야생동물에 의해 감염되는 렙토스피라증과 쯔쯔가무시는 예방 백신이 없다며 야외 활동 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긴 옷을 입는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60% 중반대를 유지해오던 전국 양돈 농가의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8월 이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8월의 전국 비육돈 항체 양성률은 59.7%로 올 들어 가장 높았던 4월보다 6.5%포인트 하락해 구제역이 한창 확산되던 1월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항체 양성률이 낮아진 것은 양돈 농가들의 방역의식 저하에 따른 백신 접종 부진이 주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농식품부는 전국 돼지 농장에서 항체가 계속 검출되고 있는 데다 구제역 위험 시기인 동절기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방심할 수 없다며 철저한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포항의 관문인 시외버스 터미널 건물이 너무 노후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KTX 포항 노선 개통으로 승객이 줄면서 경영난까지 더해져 시설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포항 시외버스터미널 건물 지하입니다. 집안 치마로 누수가 생겨 곳곳에 물이 고여 있고 벽면에도 균열이 생겨 안전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한 C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포항의 관문인 만큼 건물 미관도 중요한데 화단의 도색은 어지럽게 벗겨져 있고 오래된 상가 건물도 맞은편 건물과는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화장실도 좁고 좀 경주에 비하면 이렇게 시설도 뭔가 노후된 느낌이고 좀 새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 터미널 측은 KTX 포항 노선 개통 이후 승객 감소로 경영 악화가 심해져 시설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노후화된 터미널 시설물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 현재 터미널 사정상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KTX 포항 노선이 개통된 이후 이곳 포항 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은 1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터미널 측은 시설 개선 대책으로 현재 자리에 상업시설을 더한 복합 터미널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만 도시계획 변경과 교통영향평가 통과 등 선결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007년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터미널을 통합해 흥해 성곡지구로 이전하는 기본계획을 승인받았는데 당시 2015년 포항시 인구를 80여만 명으로 과대 추산한 결과에서 계획 자체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지난 9일 일가족 4명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한 포항시 흥해읍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교차로에 경찰이 안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교차로 모든 방향에 도로보다 높은 고원식 횡단보도와 가상 과속 방지턱, 위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속도 제한과 문자 도색을 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해와 비교해 교통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함에 따라 7번 국도 송라면 인근과 31번 국도 기계면 인근 등 취약 지역에 대해서도 사고 예방 교통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상습범에 대해 형량과 벌금 하한 규정이 마련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른바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안에 다시 거짓 표시로 한 상습범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관련 법률은 원산지 거짓 표시 상습범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습범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형량과 벌금 하한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경상북도의회가 어제 경상북도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도정 질의를 폈습니다. 도의원들은 한옥 활성화 대책과 지지부진한 도 산하기관 통폐합 공공의료원의 경영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김천, 포항, 안동 의료원의 경영 악화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이들 3개의 도립의료원의 적자가 95억 2천여만 원에 이르고 수입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경상북도 공공의료원의 낮은 경영 효율성을 극복하고 의료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강도 높은 경영 혁신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이들 의료원의 경영이 크게 호전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성과 수익성 양면을 고려해서 강도 높은 경영혁신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지사 스스로 약속한 출자 출연기관의 통폐합이 지지부진하고 지역민을 위해 연중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가 전체 19%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학교 시설 개방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 교직원이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도록 회의나 연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상구 의원은 경상북도가 한옥 활성화를 위해 경북형 한옥 모델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문제는 일반 주택보다 두세 배나 비싼 건축 비용이라며 방안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지난 5월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해서 내년 2월이면 그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최소한 600만 원 선으로 한번 끊어보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진락, 이동호 의원이 도정 질의에 나설 예정인데 무려 5번이나 연결된 도청 이전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현식입니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이후 농촌진흥청이 실시 중인 9종의 고독성 농약 회수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식품위 소속 황주홍 의원은 고독성 농약의 강한 약효를 여전히 선호하는 농가가 많은데도 농진청이 자율 회수 방침을 고집해 회수 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의원은 해당 농약을 농촌진흥청이 일정 금액에 재구매하거나 시군별로 반납 실정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회수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라고 주문했습니다. 경북 지역의 농업인은 많이 줄고 있고 평균 연령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0년간 경북 농업 변화상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가 인구는 44만 6천여 명으로 10년 전보다 16.8% 줄었고 가구 수도 9.5% 줄었습니다. 농가 가운데 2인 가구 비중이 53.7%로 가장 높았고 70세 이상 경영주 비중은 41.4%를 기록해 10년 전에 비해 16.4%포인트나 늘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지 규모가 5헥타르 이상인 농가는 4천 가구로 9년 전보다 34% 늘었고 벼 재배 농가 비중은 34.4%로 10년 전보다 5.4%포인트 줄어든 반면 과수 재배 농가는 4.5%포인트 늘었습니다. 가을 가뭄이 심각합니다. 여름 빗물로 다음해 봄까지 버텨야 하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 여름에도 비가 너무 적게 내렸습니다. 문경 경천 저수지는 저수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문경과 예천 지역 3천여 헥타르에 물을 공급하는 경천 저수지입니다. 숨은 근처만 제외하고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저수지 상류는 더 넓은 풀밭으로 변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82%를 기록했던 저수율이 현재 13.5%까지 떨어졌습니다. 저수지가 만들어진 지 2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수위가 떨어지면서 지난달 중순부터 물 공급이 완전 중단됐고 소수력 발전도 멈춰섰습니다. 농어촌공사는 하천물을 다단계 양수로 퍼올려 빈 저수지를 채우고 있습니다. 낙동강, 영강, 금천에서 지금 저희가 양수저류를 완료한 데가 있고 지금 양수저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임시 양수장 이런 거를 연내 설치 아니면 댐도 물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동과 이마댐이 주의 단계에 들어간 것을 비롯해 전국 댐의 절반이 저수량 부족에 직면했습니다. 물이 좀 더 이제 모자란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 경계, 심각 단계로 이제 격상이 되게 되고 심각 단계에 다다르게 되면 생활 공업 용수도 제한 급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비가 더 적게 오는 계절입니다. 내년 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물을 아끼면서 효율적으로 쓰는 길밖에 해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앞으로 관급공사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사라지고 대신 종합심사제가 도입됩니다. 종합심사제는 건설사의 공사 수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평가하는 것으로 내년 초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가장 낮은 공사비를 써낸 업체를 사업자로 정하는 최저가 낙찰제의 경우 예산 사용 효율성은 높았지만 지나친 가격 경쟁 때문에 부실공사와 산업재해 증가 등의 부작용이 뒤따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지난달 대구 지역의 실업률은 조금 떨어진 반면 경북은 조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지역 실업률은 3.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떨어졌고 경북은 2.7%로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대구의 고용률은 59.2%로 0.4%포인트 상승했고 취업자는 123만 6천 명으로 12,000명 늘었습니다. 경북의 고용률은 62.6%로 1.1%포인트 떨어졌고 취업자는 142만 8천 명으로 18,000명 감소했습니다. 대구의 실업자 수는 4만 3천 명이고 경북은 4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가을을 맞아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대구에서만 83명이 자전거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의식도 높여야 되지만 제도 정비도 시급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20대가 승용차에 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25살 장용민 씨도 지난 4월 자전거 전용 도로를 달리다가 빗장뼈가 부러져 아직도 치료 중입니다. 이게 어둡다 보니까 자전거 결함 때문에 자전거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그게 앞으로 쏠림 현상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날아가고. 최근 5년간 대구에서 일어난 자전거 사고는 7천여 건에 목숨을 잃은 사람도 83명이나 됩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7개 특별광역시 중 서울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쇄골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넘어지면서 손을 찢게 돼서 손목 부위에. 대구는 인구 1000명당 자전거가 140대로 전국 평균보다 16% 더 많고 자전거 도로 길이도 828km나 돼 7개 특별광역시 중 두 번째로 깁니다.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많다 보니 사고도 많은 셈입니다. 자전거 사고가 늘자 행정자치부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을 두도록 지자체에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의 속도를 제한할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본 기억은 없는데요. 교육하고 안전교육, 우리 안전교육장이 두 개 있거든요. 각종 캠페인 행사할 때. 헬멧을 의무 착용하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자전거도 법적으로는 차로 분류되는 만큼 이에 걸맞은 안전운전과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전 직원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 1년 전부터 임금 피크제를 적용해 연봉을 퇴직 1년 전에는 20%, 퇴직하는 해에는 20%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뒤 노사 협의를 거쳐 76%의 찬성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15 전국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경상북도가 둘의 공동체 사업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둘의 공동체 사업은 만성적인 일손 부족 농가에 도시 지역의 은퇴자나 실업자 등을 연결해주는 일자리 서비스로 도농 상생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로 평가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시상으로 16억 원의 국비 확보와 사업 성과 홍보, 공무원 해외 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 농번기의 농촌의 구인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을 단기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시범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충북 괴산군과 보은군이 요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에게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단기 취업 비자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절 근로자는 농번기에 한국에 와서 약 3개월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한 뒤 출국해 다음 농번기에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에 시범 시행을 거쳐 내년 파종기와 수확기 이후 본격 시행 여부와 방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닭과 오리, 거위 등의 가축 사육업을 하는 경우 의무 등록 대상이 확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전염병의 신속한 방역을 위해 이번 주부터 닭과 오리, 거위 등의 가축 사육업을 하는 경우 의무 등록 대상을 사육시설 넓이 15제곱미터 이상에서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가축 농장 출입구에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농장의 출입구에 차량 진입 차단 장치를 설치하도록 소독과 방역시설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네, 오늘 날은 좋지만 다소 뿌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짙은 안개 소식이 있는데요. 특히 경주는 시정거리가 170m로 시야가 다소 답답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가시거리가 짧아서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출근길에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없어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따라서 불조심하셔야겠고요. 산행을 나가신다면 산불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실내에서는 습도 조절로 피부 보습에 신경을 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은 가운데 선선한 가을 날씨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경주 8도, 포항은 13도로 시작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경주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이 조금 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울릉도 14도, 독도 17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상 대체로 구름 지나는 가운데 동해남부 앞바다는 오전 동안 맑겠습니다. 파도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포근하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